그래서 일단은 쿠팡 이야기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예,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쿠팡 이야기입니다. 그 증권 신고서를 제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다 낸 거기 때문에 이게 S1 그러니까 상장할 때 처음으로 내는 증권 신고서를 이제 NYSE 여기로 간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SEC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증권선물위원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다 낸 셈이 된 겁니다. 그리고 티커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CPNG 그 모음을 빼고 쿠팡 모음을 빼고 CPNG 딱 보면은 뭔가 C 쿠팡, 시팡이 아니라 쿠팡. 아무튼 그래서 주관사는 골드만삭스, JP모건, 앨런앤컴퍼니 이렇게 세 곳이 맞는다라는 거고, 그 아직은 보통주 수량하고 공모가는 이제 아직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이거는 아직 블랭크로 남아 있고 나중에 수정된 증권 신고서를 통해서 아마 그 부분이 채워질 예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상장을 하는 건 쿠팡, 한국 쿠팡이 아니라 쿠팡의 모기업 미국에 있는 쿠팡 LLC라는 요게 이제 유한 회사라는 뜻이거든요. 한국에 있는 쿠팡의 모기업이 미국에 있는 그 캘리포니아에 있다나 뭐 델라웨어 주에 이제 법인 등록은 돼 있다고 하는데 그 유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한 회사로는 상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식 회사로 전환을 해서 이 미국 법인을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 쿠팡이 의외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지만 제대로 알려져 있지는 않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는 이제 비전 펀드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이 비전 펀드가 쿠팡의 지분을 얼마를 갖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뭐 외신 이런 거를 통해서 한 37% 정도다 이렇게 전해져서 전해진 것 뿐인데 요거는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증권신고서에서도 지금은 아직은 얘네가 표기를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SVF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느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레이트 요 중동계 자본이 과반을 차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 국부 펀드가 48% 정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이게 무바달라 개발공사 여기가 16% 갖고 있고요. 일본의 소프트뱅크 우리 저기 손정희 회장님, 마사요시 손 회장님이 그 소프트뱅크 통해서 30%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비전 펀드입니다. 그 비전 펀드가 쿠팡의 최대 주주라는 거고 그 지분율은 아직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미국 그 사이트까지 가서 증권 신고서를 퍼왔습니다. 자 이렇게 지분율을 보시라고. 근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여기 보면은 비포더 오퍼링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오퍼링이라는 게 이제 상장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그 왜 IPO라고 하잖아요. 이게 이니셜 퍼블릭 오퍼링 그 약자일 텐데 그 요 오퍼링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 지분율도 아직은 비공개. 야 정말 뭐 쿠팡에게 숨기는 게 많아. 이 나중에 애프터 더 오퍼링 이제 상장 후 지분율도 여기 이제 써야 되는데 실제 그 공모 절차 들어가기 전에 요거는 이제 채워서 투자자들에게 알려줘야겠죠. 아마 그런 절차를 밟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경영진도 대부분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굉장히 다국적이에요. 다국적. 여기 보면 이제 김씨, 우리 김범석 형님, 그리고 강씨, 박씨, 유씨 이분이 한국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게 선씨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경씨도 있고 요런 분들 빼고는 다른 분들은 다 여기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임원들 중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진 면면도 상당히 좀 다국적 기업처럼 돼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우리 김범석 형님, 쿠팡의 김범석 대표님이 요거는 이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쿠팡 그 쿠팡 한국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봤거든요. 근데 여전히 요게 미합중국인 범석킴 이렇게 나오죠. 미합중국 여기 이제 국적도 나옵니다. 여기 등기부등본에 요 중국인 아니고요. 중국인 아니고 미합중국인은 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거 중국인 아닙니다. 중국인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김범석 형님은 78년 10월 7일생 78년 10월 7일생 여기 보면 이제 그 요건 하나 팁인데 등기부등본은 사실 누구나 떼볼 수 있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법원 저기 뭐야 인터넷 등기소
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700원만 내면 누구나 뗄 수 있거든요. 저도 좀 전에 이거 소액결제 700원 해갖고 뗀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대표이사 미합 중국인 범석킴 해서 집 주소도 나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줄이 쭉 가 있는 거 보니까 예, 말소된 것 같네요. 뭐 이사 가신 것 같네요. 그래서 하나 팁 드리자면, 기자들이 왜 취재원 쫓아다닐 때 이렇게 그 회사 등기부등본을 떼봐서 대표이사 주소 보고 요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게 기자들은 예, 그렇게 전문용어로 이제 뻗치기라고 하는데, 예, 그렇게 취재원들을 팔로우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그냥 업계 예, 노하우입니다. 영업 노하우. 그러면 쿠팡이 IPO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전 세계 그 투자자들에게 자기네 기업을 어떻게 소개를 할까, 저 굉장히 궁금해갖고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은 한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다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요거 인정. 예. 근데 요거 이제 제곱 피트, 아무래도 영어로 썼기 때문에 이제 피트로 표현을 했는데 232만 제곱미터. 뭐 제가 한번 좀 환산을 해봤어요. 근데 70만 평 넘는 100개 이상의 풀필먼트 및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게 물류센터만은 100개 당연히 안 되죠. 뭐 한 1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풀필먼트 그러니까 뭐 배송 처리, 뭐 포장, 뭐 이런 것들을 다 같이 하는 센터를 합치면 100개 이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배송 인력이 15,000명 이상이다. 배송 인력만 15,000명 이상. 그리고 365일 배송한다. 그리고 다른 물류회사보다, 다른 택배회사보다 연간 65일 이상 우리가 배송을 더 많이 한다. 딴 데들은 이 빨간 날 쉬는데 우리는 빨간 날 안 쉰다 해서 65일 이상 우리가 더 많이 배송하지롱. 요겁니다. 실제로 추석 때도 그렇고 예, 설날 때도 그렇고 제가 조금 죄송스럽게도 그 설 전날 조금 뭐 급한 게 있어가지고 로켓 배송을 시켜봤는데, 요게 참 뭐라 해야 되나, 이 소비자한테는 되게 좋은데 안타깝게도 정말 예, 설날 배송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거 보면서 되게 좀 마음이 교차됐어요. 아, 이게 설날에도 시켜서 쿠팡맨을 한 번 더 우리 집 앞에 왔다 가도록 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아무튼 저도 그렇게 시켰다는 거, 그래서 조금 거시기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 2만 5천 명을 추가 고용했대요. 지난해에만 2만 5천 명을 추가 고용했대요. 그래서 지금 현재 5만 명 가까이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 5만 명 가까이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5,000명 이상이 배송 인력이고, 그 중에 2만 5천 명을 지난해 한 해에 고용한, 대단합니다. 지난해 아무래도 이 코로나 때문에 예, 온라인 쪽이 엄청나게 좀 바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쿠팡이 2만 5천 명을 지난해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합니다. 쿠팡의 주요 서비스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렇죠? 뭐 로켓 배송 모르시는 한국 사람은 아마 없으실 거고, 로켓페이, 요 페이먼트 결제 시스템, 그리고 로켓 직구, 예, 해외 직구 더 빨리 해다 주는 거, 로켓 와우, 요거 한 2,900원이죠? 2,900원만 내면은 예, 반품 비용도 없고 배송 비용도 없이 이렇게 월정액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 해주는 거. 저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예, 로켓 와우는. 그리고 로켓 프레시, 요거는 이제 마켓컬리 같은 거죠. 예, 신선식품 배달. 쿠팡 이츠, 요거는 뭐 요기요, 배달의 민족 같은 거 음식 배달 서비스까지 해서 요렇게 주요 서비스가 있고, 여기에 최근에 또 하나 하는 거 있죠. 쿠팡 플레이. 예, 요거는 OTT 서비스입니다. OTT 서비스. 뭐 넷플릭스의 견주긴 아직 좀 그렇습니다만, 예, 넷플릭스 같은 그 OTT, 예, 드라마 영화 보는 거. 근데 저는 쿠팡이 이 OTT를 생뚱맞게 왜 하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아직 그 쿠팡에서 정식적으로 발표를 하진 않았는데, 저는 나중에 여기에서 그거 할 거라고 봅니다. 비디오 커머스. 요즘에 그 네이버도 그렇고 뭐 유튜브, 인스타 이런 데서도 그 비디오 커머스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저는 쿠팡이 그걸 할 거라고 보는 게 뭐냐면, 쿠팡의 지금 고민이 그 1인당 객단가라고도 하는데 그게 너무 낮아요. 1인당 평균 뭐 구매하는 게 너무 낮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2,900원짜리 월 그 로켓아웃 서비스 받으면서 기껏 사는 게 물티슈 하나, 아니면 휴지 10,000원짜리 하나, 아니면 뭐 기저귀 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배송비하고 이게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손익이 잘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객단가를 높여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우리 TV 홈쇼핑처럼 10만 원짜리 옷도 팔고, 뭐 20만 원짜리 가전제품도 팔고, 100만 원짜리 뭐 냉장고 TV도 분명히 팔 거다. 그렇게 해서 객단가를 높일 거다 해서 쿠팡 플레이 OTT를 하는 이유는, 저는 쿠팡이 이 객단가를 높이려는 심산 아니겠는가. 예, 약간 그냥 제 개인적인 뇌피셜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쿠팡이 스스로 밝힌 그 성장 포인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 이 중요한 게 고객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단연차 고객이 반복 구매를 더 많이 한다. 요건데, 요 증권신고서에 있는 이미지를 제가 떠온 겁니다. 그 보면은 여기 뭐 코호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코호트가 사실 우리 저기 막 코로나19 때 뭐 코호트 격리 이렇게 해갖고 되게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긴 했는데, 그 말이 그 말인지는 모르겠고, 2019년에 유입된 고객, 그러니까 2년 차가 됐으니까 처음에 2019년에 하나를 산 사람이 2020년에는 2.19개를 샀다는 거예요. 2.19회 샀다는 거겠죠. 근데 3년 차 고객은 3회 이상 주문을 했고, 4년 차 고객은 3.46회, 5년 차 고객은 3.59회 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오래된 고객일수록 더 많이 산다. 반복 구매가 높아진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 가고 21년 가고 뭐 22년 가고 23년 가고 쭉쭉쭉쭉 갈수록 이렇게 충성도 높은 고객들로 인해서 매출을 더 많이 올릴 수 있다. 그렇게 성장할 것이다. 약간 그걸 보여준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것도 이제 그 증권신고서에서 퍼온 건데, 기존 고객이 지출한 비율. 그러니까 여기 회색이 신규 고객인데요. 요 신규 고객도 조금씩 늘고 있지만, 기존 고객이 지출하는 비율이 2019년에는 87%였는데 2020년에는 90%를 넘어섰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인데, 기존 고객이 더 많이 산다. 그래서 이렇게 충성 고객도 많아지고 앞으로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거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성장 포인트를 텍스트로 밝히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제가 기대한 거랑 다르게 뭔가 새로운 막 성장 포인트를 자기네가 설명해 준 게 별로 없더라고요. 예, 별로 없더라고요. 일단 뭐 카테고리를 확장하겠다, 여러 가지 서비스를 확장하겠다, 새로운 제품을 더 뭐 많이 갖다 팔겠다, 약간 그런 느낌이고, 또 광고하고 판매자 솔루션을 제공을 해서 뭐 서비스를 좀 다각화하겠다, 약간 이런 거. 원래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그 기업들이 IPO하기 전에 보면 항상 나오는 거 있죠. 뭐 해외 진출. 그 얼마 전에 저기 뭐였냐, 교촌치킨이었죠. 예, 교촌치킨 그 상장할 때도 해외 진출 이걸로 그냥 엄청 막 먹혔잖아요. 다, 그러니까 다 해외 진출. 그래서 뭐 사업 다각화, 뭐 안 했던 거 뭐 신규 솔루션 개발, 뭐 다 이런 거 갖다 붙이는데, 쿠팡은 예, 여기는 이제 제가 못 찾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예, 한 요 정도 있다는 거고요. 쿠팡이 이제 여러 가지 비전을 밝혔는데, 부재, 예, 손실은 손실일 뿐, 계속된 그 창출된 현금 흐름으로 혁신을 위해서 계속 재투자하겠다. 요건 이제 만약에 나중에 미국 주식을 통해서 그 쿠팡의 주주가 되시려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건데,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도 대규모 자본 지출이 예상된다. 고로 향후 몇 년간 계속적인 손실이 예상된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자 상장을 하더라도, 코스닥에 이제 적자 상장을 하더라도 뭐 한 3년 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뭐 5년 후에는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뭐 요거 갖다 이제 붙이지 않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공모가 산정해야 되니까. 물론 이제 다 그거 조금 과장된, 예, 속된 말로 뻥인 경우가 되게 많기는 한데, 아예 쿠팡은 향후 몇 년간 계속 손실 볼 거다. 아예 이렇게 자기네가 예, 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성장을 위한 손실이잖아요. 성장을 위한 손실. 그래서 활동 고객이 지난해에만 거의 26%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1180만 명에서 지난해 1480만 명으로. 대단합니다. 거의 뭐 우리나라 국민 3명 중에 1명은 쿠팡 쓴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저기 그 경제활동 인구가 15세 이상으로 좀 넓게 잡고 쳐도 3천만 명이 안 되거든요. 경제활동 인구가 3천만 명이 안 되는데, 그 경제활동 인구 2명 중에 1명은 쿠팡을 쓴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1인당 수익, 활동 고객 1인당 수익으로 보면은 19년도에는 161달러였는데 2020년에는 256달러다 해서 59%나 크게 늘었다. 야, 이거는 거의 뭐 2020년, 예, 거의 요거는 조금 아무래도 뭐 코로나 영향이 있겠죠. 코로나 영향. 그러면 쿠팡은 과연 얼마나 벌었을까? 자, 요거 이제 증권신고서에 있는 손익계산서를 가져왔으니까요. 예, 여러분 딱 보면 아시겠죠? 예, 딱 보면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까만 게 글자고, 예. 여기 있는 거 이제 숫자고. 여기 보면 어딨지? 요게 전체 매출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영업 손실이라고 보면 되고, 요게 순손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예, 역시 주식 초등학교답게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지. 예. 역시나 요 하여튼 제목은 성장과 손실입니다. 역시 성장을 위한 손실이라고 보잖아요. 성장을 위한 손실. 수익을 보면은 요건 조금 이따 제가 그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요게 매출이란 뜻입니다. 요게 그 제조업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서비스업일 경우에는 수익, 뭐 금융도 이제 수익이라고 해요. 은행들도 그 매출단에 있는 맨 위에 게 이제 수익이란 뜻이고, 그게 2020년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3조 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뭐 한국에서 제일 큰 뭐 이커머스 업체다. 뭐 당연하죠. 이게 1년 만에 90.8% 급증. 환율 효과를 제거해도, 이거 달러로 표기한 거니까요. 환율 효과를 제거해도 93% 이상 폭증. 엄청나죠? 요게 얼마나 대단한 금액이냐? 요거는 이제 2019년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이제 한국 쿠팡 감사 보고서 보면은 2019년 매출이 7.1조 정도였습니다. 예, 7조 1,500억 정도였는데 그게 거의 더블 났다. 예,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원가를 뺀 거, 매출 원가까지만 뺀 매출 총이익이 20억 달러, 2조 2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이것도 역시 92% 늘었다. 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 착시 현상을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쪽 좀 가야겠다. 착시 현상을 조금 조심하시라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이제 쿠팡의 예로 들자면은 매출, 아까 수익이라고 말씀드렸죠. 요 인식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중개를 해주면 수수료만 매출로 인식을 하는데, 이 제품을 우리 그 뭐라 해야 되나, 물류창고로 가져와서 내가 물건을 사와서 그걸 이제 유통업체는 사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뭐 백화점은 사실 사입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냥 그 업체가 입점해서 팔도록 하고, 거의 부동산 임대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백화점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수료만 수출을 하는 거다 보니까 백화점 매출은 거의 다 이 수수료만 들어옵니다. 근데 쿠팡 같은 경우에 자기네 물류센터에 자기네가 사와서 입고를 시키고 거기를 통해서 판매를 하면 제품 가격 전체를 다 매출로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셜 커머스 아니면 이제 오픈마켓만 할 경우에는 10,000원짜리를 팔아서 수수료 10%를 떼면은 1,000원만 매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네가 직접 갖다 팔면 이 10,000원짜리니까 10,000원 전체가 다 내 매출이 되는 겁니다. 그 10배가 돼 버리는 거죠. 갑자기 똑같은 걸 팔았는데 매출은 10배가 급증해 버리는 착시 효과를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비즈니스 모델을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이 쿠팡 같은 기업은 뭐라 해야 되나, 뭐 나중에 뭐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을 때도 뭐 PER이 아니라 이 매출 대비로 평가를 받는 PSR, 요게 세일즈 아닙니까? 요 PSR로 평가를 받을 텐데, 그래서 매출 증가가 빨리 되도록 하는 게 좋다 보니까 여기는 수수료 수익보다는 자기네가 사입해서 판매하는 걸 훨씬 더 선호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써드린 것처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수수료만 먹는 것보다 이런 로켓 배송 판매가 증가할수록 매출액 증가폭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 그래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외형 성장, 이 착시 현상을 주의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밸류에이션 줄 때는 PSR로 주더라도 이 회사가 수익을 내는지 언제쯤 낼 수 있을지도 꼭 봐야 되는 겁니다. 뭐 그냥 적자 기업이니까 뭐 망고땡 이런 거 없습니다. 영업 손실을 볼게요. 2020년에 한 0.5억 달러, 5천만 달러 정도 영업 손실이 또 났습니다. 감사 보고서 사항입니다. 이건 2019년 한국 쿠팡 기준으로 7,200억 원 정도 영업 손실을 받고, 그 전년도에는 거의 1조 원 영업 손실을 봤었죠. 물론 이제 영업 손실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만, 요것도 뭐 환율 대충 뭐 따졌을 때 뭐 한 5,500~600억 정도? 여전히 거의 6천억 가까이 적자는 적자라는 거. 그러면 이게 과연 많이 적자를 줄인 건가? 의미 있게 적자를 줄인 건가? 또 봐야 되는 거잖아. 요 영업이익률을 그냥 참고하시고요. 여전히 이제 뭐 적자니까 이게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이거
이게 그 이제 더벨 머니투데이 더벨 그 표를 가져온 건데 쿠팡 실적 추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뭐 2014년 조금 이제 의미 없는 거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고 보면은 여기 이제 7조라고 했잖아요. 근데 매출은 7조가 아니라 이 13조가 된 겁니다. 이거 거의 뭐 2배 가까이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이게 요 물결무늬 칠게요. 요 안에 여기 이렇게 요약이 돼 있다는 거에서 13조 더블이 났죠. 거의 매출은 더블이 났는데 영업 손실은 여전히 뭐 한 편의상 대충 뭐 한 환율 한 1,100원 정도 적용을 해서 5,500억이라고 할게요. 이건 이제 감사보고서 한 여기도 한 4월에 우리나라 감사보고서를 낼 거고 증권신고서 수정을 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쓸 수도 있으니까 뭐 보면은 매출이 2배 늘었는데 매출이 뭐 한 6조 원 이상 늘었는데 영업 손실은 한 1,몇백억밖에 줄이지 못했다. 이거는 글쎄요. 뭐 이건 이제 투자자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직은 쿠팡이 턴어라운드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래서 쿠팡도 이런 얘기를 아까 한 겁니다. 가까운 미래에도 대규모 자본 지출이 예상된다. 향후 몇 년간 계속 손실이 예상된다. 몇 년간. 뭐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쿠팡이 흑자를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2004년 5년 제가 유통을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쿠팡을 조금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경쟁자 도태시키겠다. 이 치킨 게임 5년 안에 끝난다. 그때 뭐 소셜 커머스 3사 뭐 티몬, 위메프, 쿠팡 이렇게 3사 있을 때 저거 이제 그 티몬은 항상 그 얘기했어요. 우리가 쿠팡하고 위메프 쓰러뜨린다. 위메프는 그 얘기했어. 우리가 쿠팡하고 티몬 이길 수 있다. 근데 쿠팡도 똑같이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아직도 티몬하고 아직도 위메프는 살아있다라는 거. 그래서 뭐 경쟁자 하나 도태되지도 않는데 또 뭐 SSG 뭐 이런 거 나오고 뭐 롯데도 뭐 롯데온 뭐 이런 거 하고 뭐 롯데 뭐 신세계 뭐 기존 플레이어들 다 하고 또 뭐 이베이는 요즘에 이제 조금 매각한다고는 하는데 뭐 네이버도 엄청 세죠. 그렇죠. 우리 만진두방 형님 말씀하신 건 네이버 이런 데들 뭐 카카오도 이제 이커머스 엄청 하려고 하고 해서 이게 경쟁자가 도태되는 게 아니라 경쟁자 계속 늘어나. 계속 늘어나. 또 늘어나. 또 늘어나. 그렇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그래서 시나리오가 뭐 언젠간 이렇게 되면은 쿠팡한테는 좋은 건데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또 좋은 건 아니에요, 이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쿠팡이 과연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까? 쿠팡이 만약에 미국 진출한다고 보시죠. 그러면은 쿠팡이 우리나라 땅덩어리 몇 배입니까? 인구만 해도 3억 명이 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그 5만 명을 고용을 하고 13조 원을 벌어도 5, 6천억 손해를 보고 막 조단위 손실을 볼 수도 있는데 미국에 쿠팡 차를 깔아서 하면은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코 해외 진출이 가능한 모델일까? 저는 좀 퀘스천 마크. 뭐 할 수도 있겠죠, 뭐 언젠간. 그래서 결국 이제 쿠팡이 할 수 있는 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확장을 하고 그 안에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 아까 말씀드린 로켓 배송, 로켓페이, 로켓 직구, 로켓 와우, 로켓 프레시, 쿠팡 이츠, 쿠팡 플레이 등등 시너지를 서로 내야 되는 건데 뭐 잘 하시겠죠. 우리 잘 하실 겁니다. 잘 해야죠. 쿠팡 망하면 안 됩니다. 이게 좀 그래서 저는 이게 쿠팡이 이제 뭐 비전 펀드라든지 그 전에 뭐 블랙록이라든지 세콰이어 펀드라든지 이런 데서 받은 걸 이제 거의 다 까먹었기 때문에 마지막 자본 조달 창구로 이제 미국 증시를 택한 건데 저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고 봅니다. 굉장히 저는 잘 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그거 나옵니다. 요거 의미를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 쿠팡이라는 한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 증시 상장합니다. 이거 진짜 너무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고 사실은 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옳은 말입니다. 왜냐? 이거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쿠팡 그 한국 법인이 상장을 하는 게 아니라 쿠팡 LCC. 요게 이제 우리나라 어디냐? 여기 나오죠. 쿠팡 LCC가 지배 기업이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은 여기 지분율 100%. 한국 쿠팡의 위에 있는 게 이 쿠팡 LCC란다. 제가 LCC라 죄송합니다. LCC가 아니라 LLC. 우리 고인수 형님 감사합니다. LCC는 이제 저가항공사 LCC.
LLC 유한회사, 미국에 있는 유한회사가 한국에 있는 이제 쿠팡을 지배하는 거고, 뭐 비전 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것도 다 여기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받고 이 미국 유한회사가 한국 쿠팡에다가 돈을 내려보내주는 이런 구조였고, 예, 그래서 이걸 보시면 이제 일목요연하게 보실 텐데, 지금까지 이제 쿠팡이 투자를 받았던 거, 이거 이제 달러입니다. 달러 20억 달러 2018년에, 그리고 2015년에 10억 달러, 2014년에 3억 달러, 14년에 1억 달러. 와, 뭐 엄청나게 받아요. 지금 한 30몇억 달러를 받은 거죠. 30몇억 달러면 얼마야? 하여튼 그거 거의 다 이제 썼다는 거고, 거의 다 썼다는 거고 해서 이걸 받은 게 바로 미국에 있는 LCC가 아니라 LLC, 쿠팡 LLC. 요게 재작년인가 이름을 바꾼 겁니다. 그 전에는 포워드 벤처스였어요. 포워드 벤처스 LLC였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NYSE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구조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모기업 요 유한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을 하는 구조고요. 뭐 당연히 이제 주식회사로 전환을 해야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상장사가 되는 거니까요. 유한회사는 요거 출자한 자기네끼리 출자한 만큼만 서로 책임을 지는 그 책임이 굉장히 제한적인 회사가 유한회사고요. 이제 공모를 하려면 당연히 주식회사로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 이 유한회사의 주주들은 뭐 우리 저기 손정희 형님 포함을 해서, 그리고 뭐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요 국부 펀드 포함해서 그 주주 형님들은 요 쿠팡 주식회사 보통주 A주, 클래스 A주의 보유자가 되고, 김범석 대표는 클래스 B, B주의 단독 보유자가 됩니다. 이거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 저기 버크셔 해서웨이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뭐 A주, B주, C주 이렇게 종류 주식 있잖아요. 대부분 A주가 그냥 상장되어 있는 보통주고, 뭐 B주, C주를 상장하는 데들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냥 보통주는 다 A주로 기존 주주들은 가고, 김범석 대표는 뭐 물론 이제 A주도 있습니다만 B주의 단독 보유자가 됩니다. B주의 단독 보유자. 요거 아까 어디 딴 데서 막 단독 보도라고 썼던데, 이거 무슨 증권신고서만 보면 나오는 거를 단독 보도라고 딴 데 좀 쓰긴 썼던데, 이게 쿠팡이 그 미국에다 낸 증권신고서 거의 맨 앞장에 나오는 겁니다. 거의 맨 앞장에. 이게 좀 글자가 작기는 한데 여기 써 있어요. 클래스 A 보통주, 클래스 B 보통주 이렇게 돼 있고, 중요한 거는 요 B주, 클래스 B주는 held by 범석 킴, held by 범석 킴, 우리 김범석 대표님에게만 B주가 있어요. 요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그 저기 뒷장에서 제가 발췌해 온 건데, 요거를 제가 제목을 뭐라 줬냐면 김범석 대표의 황금 열쇠 클래스 B, B주, B주. 여기 보면은 보팅입니다. 보팅 라이트. 편안한 발음.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의결권 되겠죠. 의결권. 그러면 B주는 아까 오직 범석 킴, 미합 중국인 범석 킴에게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의결권이 여기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제가 머리로 가리고 있네. 클래스 B주는 29표를 갖는다. 주당 29표를 갖는다. 여기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간 이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의결권이 한 주에 29표를 갖는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보통주 그 A주는 1주에 1표가 되는데, 이 B주 같은 경우에는 한 주에 29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1%만 갖고 있어도 29%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효과를 내는 겁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제도적으로 돼 있질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그러면 내가 김범석 대표야. 그러면은 이거 뭐 어디 코스닥에서 이거 뭐 지금 뭐 기업같이 뭐 30조 50조 막 나오던데 모르겠고요. 그거 뭐 커버를 해주기도 힘들긴 할 텐데, 그러면 이거 보세요. 내가 김범석 대표야. 당연히 미국 가야죠. 내 그 경영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이걸 정확히 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걸 뭐 황금주라고 표현하는 것도 있고, 황금
의결권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내가 한 주만 있어도 29표, 1%만 있어도 29%. 이게 그 증권신고서 보니까 보팅은 똑같이 합니다. 의결은 똑같이 해요. A주, B주 섞어서 투표는 똑같이 하는데 한 주당 이렇게 지렛대 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 예. 미국 가야죠. 왜냐면 보세요. 쿠팡의 그 본점이라고 해야 되나? 쿠팡의 그 주소지도 미국 법인이에요. 미국 법인이고 김범석 대표의 국적도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 가면은 내 한 주를 29% 쳐줘. 물론 이거는 그 쿠팡에 투자한 기존 투자자들이 합의를 해준 내용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쿠팡의 다른 투자자들이 김범석 대표 경영을 아주 잘하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경영을 하시게 라고 이렇게 황금 의결권을 만들어준 겁니다. 주주들이 합의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또 보장이 돼 법적으로. 근데 한국에는 없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미국 가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김범석 대표가 만약에 요 B주를 누구한테 판다. 양도한다. 그러면 요게 한 표가 아니라 다시 29표가 아니라 다시 한 표가 되도록 요게 A주와 B주가 같아지도록 하는 그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증권신고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겁니다. 김범석 대표 너에게 그 29배의 의결권 지렛대 효과를 줄게. 대신에 너 팔고 나가지 마. 네가 계속 경영해. 이거 갖고 있어. 먹튀할 생각하지 마. 요거더라고요. 요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이죠. 이 창업자 그리고 CEO 어떤 뭐 능력도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아무튼 그렇고 자. 근데 제가 그 쿠팡 종류 주식을 찾아봤어요. 이게 종류 주식이 이제 뭐 우선주 같은 이제 보통주 말고 다른 걸 말하는 건데, 우와, 아니 무슨 종류 주식이 이렇게 많아? 저도 이거 처음 봤네. 그동안에 이제 막 쿠팡 출입할 때는 이거 어디서 볼 데가 없어가지고 못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증권 신고서 내면서 이게 다 나왔는데 A, B, C, D, E, F, G, H, I, J까지 있어. 와, 이거 뭐 종류 주식이 J까지 있습니다. 저 이런 거 거의 제가 이제 뭐 미국 주식 잘 몰라가지고 저는 처음 봤는데 그래서 종류 주식 A to Z가 아니라 A to J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요 J 있죠. 요 마지막 J의 그 비전 펀드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주로 요 J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나중에 요 B는 이제 우리 저기 범석이 형 거고 언터처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요게 이제 A주로 전환이 될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었죠. 그 유한회사 주주들은 그 주식회사로 전환되는 거에 이제 보통주 A주를 갖게 된다라는 거고. 다만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뭐 이게 A주로 다 전환이 된다는 여기 보면은 이제 뭐 몇 주 발행되고 어떻게 나오긴 하는데 이게 그냥 주식 수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그 뭐라 해야 되나 의결권하고 지분율로 따지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직 공개가 안 돼가지고 그 나중에 공개되면 저도 한번 찾아보려고요. 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우리 저기 세상 부러운 우리 범석킴 형님 돈방석 앉으셨습니다. 돈방석. 근데 이 돈방석이 한 개가 아니야.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범석킴 형님이 지난해 우리 범석킴 형님이 셀러리 봉급으로 그냥 보수로 88만 6,635달러. 88만 6천 달러면 얼마입니까? 이게 거의 한 10억 되죠? 거의 뭐 그냥 10억 된다 칩시다. 한 9억 얼마 될 텐데 거의 이제 10억이라 치고 그다음에 이거 주식 보상 하고 다른 다른 이제 성과 보상만 다른 성과 보상만 19만 5천 달러. 이것만 해도 2억이 넘네. 합치면 이게 거의 한 160억 가까이 되더라고요. 160억. 이게 저기 그 우리 범석킴 형님이 창업하고 지금까지가 아니라 2020년 한 해에 160억. 1년에. 뭐 물론 이런 이제 스타 어워즈 같은 것들은 스타워즈가 아니라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스타 어워즈 같은 거는 뭐 이거 뭐 매년 주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됐든 간에 2020년에 160억. 우리 저기 범석킴 형님보다 더 많이 받으신 분이 이게 뭐야? 후안팜 형님인가? 요 CTO래요. 요 최고 기술 책임자 요 분이
거의 한 300억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300억 가까이. 이분은 이 주식 보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딸 부자다님 적자 5천억인데 160억을 주네. 빙고. 요거는 그래서 제가 뭐 많이 받는다고 뭐 욕할 것도 아니고 칭찬할 것도 아니고 뭐 부럽긴 부럽습니다만 해서 판단은 이제 여러분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판단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 돈방석이 한 겹이 아니라고. 돈방석이 하나가 아니라고. 보면은 요거는 이제 주식 보상인데요. 여기 뭐 스탁 어워즈 나와 있는데 우리 범석 킴 형님한테 지난해 6월 25일에 543만여 주가 추가로 부여가 됐습니다. 그게 요 공정 가치로 따졌을 때가 이거 얼마요? 100만, 1000만, 1325만 9천 달러. 근데 요거는 주당 얼마지? 8달러인가? 8점 몇 달러? 그렇게 그냥 공정 가치로 계산을 한 거래요. 근데 요거는 나중에 공모가랑 곱해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 뭐 이것만 해도 지금 이거 주당 10달러만 따져도 이거 뭐 몇천억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이거 일부러 계산은 안 해봤어요. 계산은 안 해봤고, 자 주식 보상 요거 있고, 주식 보상 이거 있고, 또 있네. 아유 돈방석이 이제 거의 세 겹이네, 세 겹. 뭐 물론 여기 이제 다른 임원들도 쭉 있으십니다. 근데 그냥 저는 대표이사니까 우리 저기 범석킴 형님 것만 보는 거고. 2018년 10월 5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2020년 6월 25일 여기 행사하지 않은 미행사 이거 뭐 우리로 따지면 스톡 옵션일 거예요. 912만여 주, 489만여 주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요거 한 1,300, 1,400만 주 정도가 있다는 거. 그러면 1,400만 주 곱하기 나중에 이제 공모가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기 우리 딸 부자다님이 말씀해 주셨던가? 적자가 수천억인데 1년 만에 160억을 받는 이쯤에서 한번 다시 보는 거죠. 손실은 손실일 뿐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계속 대규모 자본 지출 예상되고 계속 손실이 예상된다. 요쯤에서 한번 다시 그거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거고요. 뭐 어찌됐든 간에 성장을 위한 손실이라는데 그래서 우리 스댕님 해주신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판단은 제가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쿠팡이 이것도 아까 또 누가 뭐 단독이라고 썼던데 이것도 참. 근데 쿠팡이 미안한 거야. 우리 미안한 거야. 우리 그 쿠팡맨들한테도 미안한 거지. 직원들 5만 명 얼마나 고생을 해. 자기만 1년 만에 160억 가져가기 미안한 거야. 그래서 직원에게 주식 1,000억 원을 쏜다고 합니다. 박수. 이게 Initiative for Our Workforce.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고생을 했다. 그리고 우리 일선 직원들은 우리 쿠팡의 근본이다. 우리 쿠팡 성공을 위한 성공의 이유다. 뭐 쿠팡 성공의 근본이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게 주식 1,000억 원을 쏘겠다. 어마어마하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제한된 주식을 주는데 10억, 100억, 1,000억. 여기는 원이죠, 원. 여기 W 여기 원. 그러니까 1,000억 원 혹은 100만, 1,000만, 9천만 달러. 1,000억 원이나 9천만 달러 이하로 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편의상 1,000억 원까지 준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여러분 제 퀴즈 드립니다. 퀴즈. 자, 항상 제가 매주 산수 시간 있죠. 산수 시간, 주식초등학교 산수 시간 1,000억 원. 1,000억 원 나누기. 아까 제가 직원 몇 명이라고 했죠? 직원 몇 명이라 했죠?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여러분, 자, 기억하시죠? 5만 명. 1,000억 원 나누기 5만 명 해보세요. 이거 얼마인지. 5만 명. 빨리 나누기 해보세요. 나누기. 우리 뀨뀨뀨 깨깨깨 형님 1등 200만 원. 자, 정답 200만 원. 자, 어떻게 보이세요? 이게 많은 돈일까요? 자, 지난해 우리 범석킴 형님이 160억 가져가셨는데 지난해 1년에 그리고 매년 기본급이 10억이시고 자, 우리
고생하는 쿠팡맨들을 위해서 자 상장할 때 1,000억 쏜다. 헤드라인 아까 어디 또 기사에서 단독 1,000억은 쏜다. 막 어마어마하게 막 그럼 댓글 야 진짜 통큰 징여 아니냐 이거 통 크게 쏘는 거 아니냐. 근데 1인당 200만 원. 1인당 200만 원. 물론 안 주는 거보단 낫습니다. 예. 안 주는 거보단 낫죠. 예. 우리 저기 김범석 형님이 크게 쏘셨다는 거. 예. 크게 쏘셨다는 거에서 본인은 매년 이제 기본급 10억 그래서 뭐 성과까지 하고 저는 여기에다가 저 스탁옵션 계산 안 한 거 이거 스탁옵션 계산하면 수천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스탁옵션까지 하면 수천억 우리 범석 킴 형님 근데 1인당 200만 원 물론 요거 조금 이제 슬픈 건데 이거 이제 웃음기 싹 빼고 말씀드리면 이 200만 원이 높아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200만 원이 높아지는 방법 두 가지 뭘까요? 여기 보면은 저기 증권신고서에 보니까 예, 정규직만 준다고 돼 있더라. 정규직만 온리 정규직. 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그 5만 명 중에 몇 명이 정규직이고 기간제 비정규직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 정규직이 뭐 2만 명밖에 안 된다. 2만 5천 명밖에 안 된다. 그럼 이게 400만 원으로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것도 이제 노노 갈등 되는 겁니다. 노노 갈등. 예. 참 약간 좀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단기 알바생들이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요 혜택조차 없을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보다는 조금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게 공모가 기준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공모가 기준이라면 이분들이 이제 현금으로 받는 것보다 당연히 주식으로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뭐 속된 표현으로 뭐 뉴욕 증시에서 따상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이게 몇 년 더 갖고 있으면 훨씬 더 불어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주식으로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저기 정리해 드릴게요. 빨리 이제 정리하고 좀 이따 남산주정 형님 모시는 걸로. 자, 한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 아니라 미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다. 예, 좋게 표현하면 글로벌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이다라는 거 체크. 우리나라에서 5만 명을 고용한 글로벌 기업이다라는 것도 체크. 이건 뭐 칭찬받을 일이죠, 당연히. 뭐 우리나라에서 5만 명 고용할 수 있는 기업이 진짜 얼마나 되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천억 원 손실을 내는 글로벌 기업이다. 그러니까 사실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매년 수천억, 수조억 원씩 벌어가는 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에서 수천억 원 손실을 내는 글로벌 기업이라는 거. 그러면 요거는 아직까지는 우리한테는 땡큐. 뭐 물론 이제 나중에 수천억 원씩 또 다시 벌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주주들 몫이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해서 외국인들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으면 그들의 몫이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도 이제 미국 주식 자유롭게 살 수 있으니까 나중에 쿠팡 주식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서 뭐 한 10%라도 갖고 있다. 그럼 나중에 또 뭐 배당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이 쿠팡이 배당을 하려면 한 몇 년이 돼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스스로 몇 년간 더 손실을 볼 거라는 쿠팡 그리고 경영진은 돈방석 쿠팡맨은 이번 설날에도 배송을 오더라 라는 거 이건 제가 이제 목도를 했다라는 씁쓸한 거고요. 해서 쿠팡맨은 365일 배송을 하고 이제 그래서 뭐 쿠팡맨도 쿠팡 주식을 받기는 받는다. 근데 1인당 한 200만 원? 뭐 물론 비정규직을 제쳐버리면 그보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건 약간 좀 씁쓸한 이야기고 만약에 이거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아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공모주 받을 수가 조금 없긴 할 텐데 이게 미국 주식 청약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공모주 청약은 만약에 우리 사주를 모집한다. 예, 미국에도 우리 사주 있죠. 우리 사주 있죠. 공모 가격으로 주는 우리 사주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기본 한 20% 우선 배정을 하죠. 우리 사주를. 근데 이제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미국 룰을 잘 몰라가지고. 근데 만약에 우리 사주를 모집한다. 그럼 쿠팡맨이고 뭐 그냥 만약에 그 권리가 있는 정규직이다. 그러면 이거는 영끌해야 됩니다. 영끌해야지. 물론 근데 또 상장해놓고 떨어지는 거 아닌가? 뭐가 떨어질 수도 있기는 한데 뭐
뭐 블룸버그, 뭐 월스트리트 저널 무슨 뭐 30몇 조, 뭐 누구는 50몇 조 무슨 아유 모르겠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누가 흘리느냐? 대부분 예, 주관사에서 흘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증권사들, 예, 증권사들이 흘리는 겁니다. 아까 주관사 어디라 그랬지?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 이런 데서 아마 흘리는 겁니다. 그래야지 몸값 더 높게 받으니까. 예, 그 정도. 해서 오늘 쿠팡 정리는 한 요 정도까지 예, 하고 우리 저기 남산주성 형님 빨리 모셔야지. 금주님 죄송하지만 아무 의미 없지만 범석킴 형님은 군대 다녀왔나? 안 갔겠죠. 당연히 안 갔어. 당연히 안 갔죠. 당연히 안 갔고 예전에 2014년도인가 15년도인가 그때 우리 범석킴 형님이 이건 그냥 일화예요. 뒷담화가 아니라 일화인데 제가 그때 이제 쿠팡을 막 취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하경 의원실이었나? 거기에서 쿠팡을 이제 증인으로 세우려고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려고 불렀어요. 왜냐면 쿠팡이 그때 미지급금이 엄청 많아요. 미지급금이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 아마 2020년 기준으로 그 1조 원을 넘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판매자에게 상품을 받고 자기네가 판매를 한 다음에 그 바로 이제 페이먼트를 자기네가 하니까 자기네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판매자들은 빨리빨리 줘야 되는데 이거를 세워라 내워라 이게 법적으로 옛날에 60일이었는데 지금 30일로 당겨졌나? 아무튼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돈을 빨리빨리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갑질 좀 문제도 있었고 해서 그거 빨리빨리 시정하라. 그래서 김범석 대표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을 했어요. 여야가 합의를 해서. 근데 김범석 대표가 국감에 안 나왔어요. 왜 안 나왔는지 아세요? 다리 다쳤다고. 근데 실제로 깁스를 했대요. 깁스를. 근데 그 깁스를 한 게 농구하다 다쳤다는 거예요. 농구하다 저는 그 깁스한 김범석 대표님도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저기 뭐냐 이거 초록색, 흰색 이거 깁스 그거 아니고 뭔가 되게 좀 있어 보이는 깁스였어. 막 로보캅 다리 같은 그런 거 이렇게 보호대 딱 껴갖고 그렇게 걸어다니던데 사실 그거 끼고도 걸어다닐 수 있거든요. 목발 짚고 왜 국회를 왜 못 나와? 근데 그냥 뭔가 그 거동이 불편하다. 예, 출근을 맨날 하면서 거동이 불편하다 해서 국회까지 나올 정도로 거동을 못한다 해서 못 나왔는데 그때 제가 그 기사로도 썼는데 김범석 대표가 국회에다 낸 서류가 뭔지 아세요? 그 병원에서 받은 그 진단서도 아니에요.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도 아니고 자기 보험회사에다가 보험금 청구하려고 낸 서류로 국회에다 제출을 했어요. 자기 보험금 타려고 한 그 서류 가지고 국회에다가 불출석 사유로 그걸 낸 거예요. 그냥 진짜 의사 찾아가갖고 내가 거동 못할 정도로 힘들다라는 진단서를 떼달라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보험금 청구하는 그 자료를 국회에다 냈어요. 아니 뭐 국회를 뭘로 본 거야. 국민의 대표를 그러니까 저 그거 보고 약간 그 그냥 기자로서 그때는 조금 혈기왕성했었을 때 5년 전이니까 6년 전이니까 약간 그래서 야 이 사람 뭐지? 아무리 미국 사람이어도 그렇지 대한민국 국회가 이렇게 쉬워 보이나? 예. 그래서 뭐 보험금도 잘 받으셨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거기까지 해서 우리 범석김 형님은 성공한 창업가, 훌륭한 CEO, 대박난 CEO. 예, 박수. 자, 우리 그러면은 요거 이제 끄고